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격변의 시기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눈을 만드는 기술에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찾아낸 기업, 바로 SL 코퍼레이션을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보통 전기차 시대가 오면 기존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SL은요,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S1의 본질, 즉 핵심 사업을 파악하고요,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북미 시장에서의 기회를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밀인 LED 램프를 알아보고 미래 먹거리인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뭘 주목해야 할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SL이라는 회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 그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회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램프 사업입니다. SL이 어떤 회사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현대차나 GM 같은 글로벌 자동차 거인들의 핵심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 바로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이게 그냥 전구가 아니에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SL의 정체성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매출의 80% 이상이 오로지 램프 하나에서 나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집중도죠. 바로 이게 SL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 우물만 깊게 파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를 쌓아 올린 거죠. 자, 이제 SL의 성장 스토리가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기회의 땅 북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성장률이나 수익성 면에서는 북미가 단연 압도적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북미 시장이 바로 SL의 미래 실적을 이끌고 갈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 근데 왜 하필 북미일까요? 모든 조건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고객사인 현대차와 GM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북미의 공장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요. 곧 출시될 팰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 같은 인기 신차에 바로 SLN의 비싼 램프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북미는 원래 부품값을 더 잘 쳐주는 시장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성장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린 겁니다. 좋습니다. 북미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SL은 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SL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평범한 램프가 아니라 돈이 되는 고부가가치 LED 램프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의 램프는 그냥 어둠을 밝히는 기능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LED 램프는 차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으로 진화했습니다. 당연히 가격, 즉 ASP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게 SL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효자 상품이 되는 거죠. 네, 이 문장이 사실 모든 걸 설명합니다. 램프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더 예쁜 램프를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야 하는 높은 기술 장벽이 생겼다는 의미고요. 바로 이 기술적 해자, 즉 성벽이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SL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이 AFLS, 지능형 헤드램프 시스템입니다. 운전하다 커브길을 돌면 헤드라이트가 알아서 그 방향으로 빛을 비춰주고 맞은편에 차가 오면 상향등을 자동으로 내려주고요. 바로 이런 첨단 기술 하나하나가 모여서 램프의 평균 판매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SL의 현재를 아주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 북미 시장과 LED 램프를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SL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 큰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보틱스. 자동차 부품 회사가 갑자기 웬 로봇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좀 갸우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자동차 부품에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정밀 제어 기술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확장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로봇 할 겁니다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이미 현실입니다.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 아시죠? 그 로봇의 다리 관절 부품을 SL이 만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서 쌓아온 정밀 가공이랑 제어 기술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건 자동차 산업의 경기 사이클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냉정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동시에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로 잠재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장 스토리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수들이 있죠. SL의 이 멋진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건 가장 직접적인 변수죠. 현대차나 GM의 신차 판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S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도 항상 존재하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세 번째입니다. 과거에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오히려 낮아졌어요.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된 셈이죠.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SL의 성장 스토리는 북미 시장 확장과 램프의 프리미엄화라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두 개의 엔진으로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북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둘째, 램프의 평균 판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 사업이 언제쯤 의미 있는 숫자로 실적에 딱 찍히기 시작하는지. 이 세 가지를 추적하면 SL의 성장 스토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SL처럼 전통적인 부품 제조사를 넘어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진화할 제2, 제3의 플레이어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오늘 분석이 그 해답을 찾는데 좋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